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중간고사죠. 예, 그래서 중간고사 광고를 먼저 하고 우리 물론 공지사항에도 띄워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또 10월 15일에 오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있을 또 중간고사 예행 연습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 주죠. 10월 22일 금요일 12시에 중간고사를 치르고요. 20분 동안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간을 좀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시간을 좀 많이 들이면 좀 부정행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 좀 적게 드린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보통은 그 20분 드려도 한 10분 만에 문제를 다 풀고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에는 그렇게 큰 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좀 몇 번의 그 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 그 감독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 우리 그 교육 시스템에 거기에 저기 저 공지사항에 우리 그 줌 주소하고 다 올려놓았죠.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 아이디 그다음에 암호 2021입니다. 그거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예행 연습을 하니까 10월 15일에 예행 연습을 하니까 그 예행 연습 때 또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2주차에서 7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주차 때 우리 그 종이 가지고 했었죠. 그 저기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드렸었는데 그 프린트물도 시험 범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하는 내용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저 문제 방식은 이제 OX 문제로서 35문항 그렇게 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예행 연습이 이제 그 10월 15일 12시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수업 3교시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주차 수업은 2교시밖에 없습니다. 3교시는 우리 저 예행 연습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그때 예행 연습 때 참석해 주시고, 물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다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확인을 다 했고, 그 또 이제 그 저기 다 출석 가능하신 분들, 그분들은 들어와서 그 확인해 주시고 또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저기 수업을 할 때 그때 그 저기 중간고사 예행 연습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중간고사 예행 연습도 하여간 그 주소 똑같으니까 또 암호도 똑같습니다. 2021로 똑같으니까 들어와서 시험 잘 치러주시고, 자, 그 해야 할 일은 이제 중간고사 예행 연습 때나 그 중간고사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패드는 우리 그 저기 성신여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거기에 이제 체크가 답 체크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가장 무난하고 아이패드는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써놓지 않았는데 하여간 아이패드도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저기 10월 20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그 온라인 중간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월 20일 12시에 그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중간고사 실시 때 그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사항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35문항에 시험 시간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행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 줄여놓는다는 것 좀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 감독을 할 것이니 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주소와 비밀번호는 약간 그 중간고사 예행 연습 때와 같죠. 일단은 휴대폰 보는 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 이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저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다. 당연히 그거는 저 부정행위를 한다고 저 오해를 할 수밖에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보는 거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책이나 프린트물 보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없이 여러분 순수히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판 두드리는 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 OX 문제니까 마우스만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그 저기 여러분이 이제 뭐 저기 뭐 그 저기 뭐 그 제가 뭘 쓰라고 말씀을 드릴 때만 그때만 이제 좀 약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 자판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자판 사용하는 거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줌에 여러분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줌에 여러분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큰
감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행위를 했다는, 그런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여간 저 장비 같은 거 다 체크를 하시고 잘 보이는지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대폰 및 기타 장비, 노트북, 데스크탑 등을 미리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이패드는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야 문제가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중간고사 예행 연습 그리고 온라인 중간고사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다음 주에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교시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7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페이지 할 차례죠. 44페이지. 자, 이것도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죠.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또 열심히 평소에도 그러셨지만 열심히 또 잘 들어주실 바랍니다. 자, 44페이지 한글 맞춤 31항 비읍, 히읗 소리 덧남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뎁쌀이 이게 대 플러스 쌀이거든요 원래. 근데 뎁쌀이 이런 식으로 비읍이 덧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 플러스 쌀입니다. 그런데 맵쌀 이렇게 비읍이 덧나고 있고, 벼 플러스 씨인데 벽씨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때인데 입대, 입쌀, 접대, 좁쌀, 햅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읍이 덧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읍이 덧나면 덧나는 대로 적는다. 요 규정에 따라서 비읍 덧나는 대로 그렇게 뎁쌀이, 맵쌀, 벽시, 입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맵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 플러스 쌀이죠. 그러니까 매는 이제 산 있죠. 산은 한자어잖아요. 산의 고유어가 바로 매가 되겠습니다. 매나 매가 되는데, 이게 맵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쌀이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다 비읍이 덧나는 대로 적긴 적는데 왜 비읍이 덧나냐? 요 문제에 관해서는 좀 아래 참고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비읍이 덧나는 현상이 휩쓸다에서는 생기고 휘날리다에서는 안 생기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자, 그러니까 휘 플러스 쓸다잖아요. 그리고 휘 플러스 날리다입니다. 그런데 요게 휩쓸다 같은 경우는 비읍이 붙고요. 휘날리다 같은 경우는 비읍이 안 붙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요게 휘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쓸다나 날리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쓸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떤 계열이냐면 비읍 시옷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쓸다가 비읍 시옷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비읍이 앞에 접두사나 아니면 합성어가 올 때 비읍이 이제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듯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옷 계열 휘 쓸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 이제 맵쌀 같은 경우 있죠. 예전엔 요게 쌀이 요런 거였어요.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쌀이라고 불리죠. 요게 그냥 쌀이라고 이제 바뀐 건데, 요게 이제 옛날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앞에 맵쌀, 매라는 게 붙으면은 요게 흔적을 남겨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맵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합성이나 파생이 될 때, 접두사 같은 게 올 때, 그때 요게 이제 비읍이 옛날에 있었던 게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공시적인 연구, 이제 현대 연구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시적인 연구, 역사적인 연구로 이제 보면은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요게 흔적을 남긴다는 그런 역사적인 연구의 그런 이제 증거가, 역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좀 증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휩쓸다 같은 경우 휘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쓸다의 문제고, 맵쌀 같은 경우에도 매의 문제가 아니라 쌀의 문제다. 이렇게 비읍 시읒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거 옛날에 발음 어떻게 했을까요? 붓쌀입니까? 붓쌀? 그런 식으로 발음한 게 아니라 요 발음은 요게 앞에 그걸로 남아요. 받침처럼 그래야 돼가지고 내파가 됩니다. 쌀 이런 식으로, 붓쌀이 아니라 쌀 이런 식으로, 입 이러면은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받침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
흡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다고 발음이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비읍의 흔적이 남을 때는 그렇게 그 흔적이 남는 대로 그렇게 쓴다라는 비읍을 그렇게 써준다라는 그런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 살코기, 숙회, 수컷, 수탉, 암탉, 암캐, 암컷, 암탉 이런 식으로 머리 플러스 가락이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할 때는 이렇게 그 히읗이 안 붙는데 머리카락 할 때는 이렇게 머리 플러스 가락인데 머리카락이라고 그렇게 히읗이 덧붙는군요. 근데 그 히읗이 이제 덧붙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머리의 문제입니까? 가락의 문제입니까? 이번엔 저 앞에 있는 것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원래 히읗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만 사용할 때는 히읗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렇게 합성을 할 때 그때 이제 히읗이 드러나는 요걸 좀 어려운 말로 히읗 고경 체언이라고 하는데 뭐 요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간 그렇게 히읗이 덧나면 덧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라고 적는다.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라고 적는다. 살도 히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회, 수컷, 수탉 얘기할 때 요것도 수가 다 히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탉, 안이 히읗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캐, 암컷, 암탉 역시 암이 히읗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휘파람 있죠? 휘파람 같은 경우도 휘 플러스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휘파람이라고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역시 휘도 역시 그 히읗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아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표준어 규정 7항에서 우리 뒤에 배울 겁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숙항아지, 숙회, 수컷, 숙회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짜기, 수퇴지, 수평아리 이런 식으로 자, 그 뭐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가 이렇게 수로 적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적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로 적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로 적는 게 가장 기본입니까? 어떤 그러니까 수컷을 얘기할 때 그 요 수인데 가장 기본은 얘예요. 얘가 가장 기본이고요. 얘네들 두 개가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예외가 몇 개 있느냐? 요게 9개가 있고 요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 요것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다 수로 적어준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로 적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수로 적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12개만 예외다. 그래서 수, 히읗에 관련된 것 일단은 수세에 해당하는 것은 양, 염소, 쥐만 양, 염소, 쥐만, 순양, 순염소, 숫쥐 이런 식으로 수수로 적어주고요. 수, 히읗으로 적어주는 건 여기 나와 있네요. 강아지, 개, 그 다음에 것, 기와, 닭, 당나귀, 돌적귀, 돼지, 병아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9개만 예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래 이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히읗이 덧나면 덧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확인 문제 맞은 것을 고표하시오. 1번 좁쌀과 좁쌀이 있네요. 자, 비읍이 덧나는 것은 비읍이 덧나는 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좁쌀이 맞죠? 뒤에 게 맞고 휘쓸다 휩쓸다 휩쓸다가 맞고요. 햇살 햅쌀 햇살이 맞고요. 못쓸 몹쓸 이것도 뒤에 게 맞습니다. 다 쌀 쓸다 쌀 쓸 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 비읍 시옷이었던 겁니다. 옛날에. 자, 그 다음에 2번 암탉과 암탉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히읗이 덧나는 것은 히읗이 덧나는 대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암탉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병아리, 수평아리라고 그 닭과 병아리는 다 수 히읗을 앞에 취합니다. 그래서 그 수평아리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쭉 한번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5강, 한글 맞춤법 32항에서 40항, 거기 길라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라잡이가 나온다는 것은 뒤에 내용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잡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는 안 나와 있지만 47페이지 거기 한글 맞춤법 32항에서 40항 제5강 길라잡이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준말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준말이 또 어떤 것은 또 준말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요 규정들 32항에서부터 40항까지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32항 보시면 단원의 준말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이렇게 줄어준 경우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가 기럭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러기야 이렇게 그 준말의 반대말은 본말이죠. 그러니까 기러기야 이렇게 본말로 적을 때는 야를 붙이고 예, 물론 이제 시적 허용이죠. 뭐 기러기한테 뭐 철수야 이렇게 얘기해 기러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러기야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어쨌든 시적 허용으로서 기러기를 부를 때 기러기야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준말로서 기럭아라고 부르든지 둘 다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끝모음 즉 기러기 할 때 그 기러기의 기에 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음만 남아서 그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 요거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 해설 보시면 아가 있죠. 아가가 아기야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가야의 줄임말이다. 자, 그래서 아기는 악으로 못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기야가 맞지 아가라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요 32항의 규정이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가 떨어져 가지고 요게 이제 받침으로 들어가서 기러기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 있죠. 아기 같은 경우는 요게 이가 떨어져 가지고 요게 밑으로 가서 그래서 아기 요렇게 아기 되는 경우는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러기는 되지만. 그래서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가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러가는 됐죠. 기러가는 됐는데 아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대신 아가 이렇게 쓰는 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느냐? 요거는 아기야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아가야가 줄어든 것이다. 아가 야가 줄어들어서 요거는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기 같은 경우는 악으로 줄어들 수가 없고 그래서 아가 이렇게 쓰는 건 안 되는데 그럼 아가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요거는 아기 야가 줄어든 말이 아니라 아가 야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하여간 뭐 그런 설명이 쭉 아래 이제 그 해설 1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받침 소리가 올라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벽 예, 이거 할 때 제가 안벽, 바깥벽 저번 설명했었나요? 안벽, 밭벽, 예, 밭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까태 저기 티읕이 올라붙어가지고 밭으로 그렇게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약간 밭벽 이렇게 티읕 받침 왜 붙느냐면 그거는 바깥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벽이 있을 때 요 벽이 지금 우리 방에서 보는 요 벽은 요건 안벽이죠. 안벽이지만 저 바깥에서 또 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벽도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안벽이지만 바깥에서 보면 무슨 벽입니까? 바깥벽, 밭벽, 티읕 받침, 밭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바깥이 줄어들었을 때는 꼭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제 3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플러스 조사의 준말 표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체온과 조사가 이제 줄어드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애는 보면은 그애가 바로 이제 체온이고 그 다음에 는이 이제 조사가 되겠죠. 근데 요게 줄어들어가지고 걔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더 줄어들어요. 갠으로.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갠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만 줄어든 셈이군요. 그런데 갠이라고 하면 이건 그거까지 조사까지 줄어든 셈이네요. 어쨌든 그애는 갠은 갠 이렇게 셋 다 맞다. 그래서 체온과 조사가 이렇게 줄어들 때 줄어든 것 허용한다. 예, 맞는 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그저 뭐 이런 게 들어간 예, 그런 대명사에만 좀 해당하는 문제지 아래로가 알로가 또 줄어드는 것 이거는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거든요. 위 아래 이런 거는 명사입니다. 명사여서 예, 그래서 이 명사가 줄어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가 알로로 줄어드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그가 이그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대명사가 줄어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33항 보시면서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명사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이 에로 끝나는 그런 용언에 모음 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 또 줄어드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그 아의 그 용언 아로 끝나는 것에 요게 이제 아앗으로 아앗에 아앗이 들어간 그런 어미 요게 결합을 하면 요게 아앗 요런 식으로 쓰는 것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말로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준말로 아앗으로 이렇게만 써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하여간 특이해요. 예, 그러면 뭐 두 개가 이렇게 그 하나로 줄어들었을 때, 예, 뭐 원래 본말도 맞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말은 틀리고요. 이렇게 꼭 줄어든 형태. 둘이 똑같을 때 아와 아 플러스 아나 아 플러스 아시 두 개가 똑같을 때 그때 결합을 하면은 요거는 줄어든 형태만 맞게 한다. 원래 본말인 형태는 맞지 않게 한다라는 것 그거 좀 약간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나의 나다 있죠? 네, 세상에 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아시 결합을 했을 때 나시라고 쓰는 거 안 돼요. 나시라고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 똑같을 때는 하나로 줄어든 것만 맞게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웃기는 게 시옷 불규칙으로 줄어든 것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낫다 있죠? 병이 낫다라는 것. 예,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아나 아시 결합하면 앞에 시옷 불규칙 배우셨죠? 시옷이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나시라고 그렇게 써야 맞고 요게 또 나나 낫으로 그렇게 또 줄어들게 쓰면 요거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옷 불규칙일 때는 더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병이 이제 그 낫다. 예.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네요. 병이 낫다. 병이 나았다. 예, 이런 식으로 쓸 때, 자, 요거 뜻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나 플러스 그 아시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줄어드는 것만 가능했죠. 예, 병이 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이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병이 나았다 이것은 요건 낫다. 그 플러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읒이 떨어지면서 나앗이 되는데 요게 더 이상 낫으로 줄어드는 건 요건 안 되죠. 요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낫다나 나았다 이렇게 쓰면은 낫다라는 것은 병이 생겼다는 뜻이고 나았다라는 것은 병이 없어졌다라는 뜻. 예, 낫다 시옷 받침 예,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지금 얘는 줄어드는 것만 되고 얘는 줄어드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그 의미 차이가 예, 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기 아래 이제 이번에 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도 그 저 몸조에 따라서 어시 결합을 하죠. 예, 그 저기 용언에 어가 붙으면 용언에 아가 붙으면 양성 모음이 결합하고 용언에 어가 붙으면 그 음성 모음이 있으면 음성 모음이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가 붙었을 때 어나 어시 그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 두 개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딱 줄어든 형태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at과 마찬가지로 어도 역시 두 개로 쓰는 거 안 되고 어나 어스로 하나로만 쓰는 것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다 같은 경우 있죠. 서다에 어가 붙어가지고 서시 되면은 요거는 이제 틀리고요. 서수로 그렇게 써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붙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 있죠? 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나 어시 결합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에엇이 되네요. 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기 음성 모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나 어시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본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줄어든 이렇게 식으로 쓰는 그런 준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본말, 준말, 에 같은 경우에는 어가 결합했을 때 본말, 준말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게다에 어나 어시 붙었을 때 게엇도 맞고 개수로 더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만 보시면 이게 좀 하여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길라잡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애도 이제 같은 애가 아니라 플러스 전미사 그 피사론 전미사 이가 있죠. 요게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애가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에 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애가 돼서 뒤에 어나 어시 결합을 했을 때 에엇은 본말은 되지만 여기서 더 줄어드는 에나 엣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에여야 더 줄어들 수가 있지 원래 애가 아니라 플러스 이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애가 되는 경우에는 더 준말로 쓰는 것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째다라는 거거든요. 째다는 짜이다. 예, 그러니까 그 짜는 것을 당하는 거죠. 예, 그 천 같은 경우는 짜는 것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피동전미사 이를 결합해가지고 째다가 됐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나 어시 결합하면 본말 째어순 되지만 더 이상 줄어드는 째셋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에만 해당하는 문제지 왜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와 왜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가 오에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왜가 되는 경우에 그래서 어나 어시 결합하면은 웨어도 되고 웻도 됩니다. 대신 이제 왜가 돼지의 돼, 우리 되었다 할 때 그 돼지의 돼,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더 줄어드는군요.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지만 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예, 하여간 좀 어렵긴 하지만 예, 하여간 두 개 또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죄다 있죠? 죄다가 조다 플러스 이다예요. 예, 그래서 조는 것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죄다라는 말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어나 어시 결합했을 때 죄어이라고 본말 쓰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죄시라고 더 이상 쓰는 준말 요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지만 물론 이제 애도 아 플러스 2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지만 5 플러스 2일 경우에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대신 약간 모양은 다르다. 돼지의 왜 그래? 왜와 같이 왜 그래? 왜와 같이 그런 식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다 있죠? 하다에는 여불규칙이었죠. 그래서 여가 결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는 여시 결합을 해서 그래서 하여시 되고 근데 요게 더 줄어들어 가지고 햇이 되는 것 요거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말이 원래 하여시인데 여불규칙이니까 그런데 요게 더 줄어드는 햇 요거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공부하였다나 공부했다나 둘 다 사용 가능한데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죠. 공부하였다. 여러분 글 쓸 때 하였다라고 쓰는 게 좋습니까? 했다라고 쓰는 게 좋습니까? 하였다라고 쓰세요. 그러면 글이 뭔가 좀 문어체가 되면서 뭔가 좀 한 단계 더 격상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했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구어체 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였다 같은 경우에는 문어체로서 약간 좀 저 수준을 약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어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였다 아니면 하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좀 여러분들 글의 위상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제 35항 48페이지 3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5항 용언 5로 끝나는 용언에 그 다음에 모음 어미가 이제 결합을 해서 준말 표기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에 이제 아나 아시 결합해서 오아시 되는 건 이제 본말이고요. 요게 와수로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꼬다에 아나 아시 결합해서 꼬아시 되는 건 본말이고요. 꽈수로 더 준말이 되는 것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에 어나 어시 결합해가지고 우어시 되고 요거 본말이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워 요거 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다에 어나 어시 결합했을 때 두어시 되는 경우 가능하고 덫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부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타 있죠? 노타는 히읗이 붙었어요. 그런데 노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별합니다. 특별해서 예외적인 것이죠. 여기에 아시 결합했을 때 노아 이렇게 본말 가능하고요. 히읗이 떨어지면서 놔수로 그렇게 준말로 더 줄어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동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왜에 어나 어시 결합해가지고 웨어시 되는 것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왜 할 때 왜 할 때 왜 그렇게 되는 것 가능합니다. 웻이 되는 것 준말로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되다에 어나 어시 결합해가지고 되어시 되고 되수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 2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가 결합을 해서 준말 표기가 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어가 결합해서 이어가 되는 것 본말 가능하고요. 요게 줄어들어서 여가 되는 것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가지다에 어가 결합해가지고 가지어가 되는 것 본말 가능하고 가저로 그렇게 준말이 되는 것 가능합니다. 제 37항 보시면 우로 끝나는 용언에 이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요게
아에 이가 결합해서 아이가 되고 그게 애가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싸다에 이가 결합해서 싸이가 되는 것 본말, 그 다음에 쎄가 되는 준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에 이가 결합해서 여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예가 되는 것 가능합니다. 펴이다에 그 펴이다 본말 가능하고 폐다 준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에 이가 결합해서 오이가 되는 거 가능하고 요게 또 줄어들어서 외가 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보다에 이가 결합해서 보이다 가능하고 뵈다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에 이가 결합해가지고 우이가 되는 본말 가능하고 위가 되는 준말도 가능합니다. 예를 보시면 누다에 이가 결합해서 누이다, 그 다음에 뉘다가 되는 거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이가 결합해가지고 의가 되는 거 가능하고 의가 되는 거 가능합니다. 예를 보시면 뜨이다에 뜨이다 본말 가능하고 띄다 준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노타에 이가 결합해가지고 노이다 되는 것 요거 본말 가능하고요. 뇌다 준말 되는 것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스럽다에 이가 결합해서 스러이가 되는 것 가능하고 스레가 되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스럽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그래가지고 스러이가 되는 것 있죠. 이것도 비읍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비읍불규칙, 원래 스럽다는 비읍불규칙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이가 결합하면은 스러비가 아니라 스러이가 되는 것, 비읍이 떨어진다는 것 요거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또 스레로 또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새삼스럽다에 이가 결합했을 때 새삼스러비가 아니라 새삼스러이가 되고 그게 더 줄어드는 새삼스레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